안녕하세요. 지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같은 영상을 지금 한 6번째 만들고 있어요. 5번째 만에 완성을 했는데 그 영상이 길이가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찍고 있는 거고요. 지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영마는 자발적인 이동, 지살은 비자발적인 이동.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흉신에 해당하는 그런 작용일 때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만약에 길신으로 작용됐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뭐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해서 만들어 보고요. 12신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작용력이 다른 그런 살들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대표 사진의 특징에서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대표 사진으로 특징을 딱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기 무슨 일정을 써놨죠. 계획했던 거.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을 하면 이 지살 운에는 그나마 더 낫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자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땅과 관련된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살 이게 땅과 관련된 살이고 뭐 계속 그 땅의 기운을 받는 건가, 땅을 이동을 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이동과 관련된 살이었다. 그래서 보면 비자발적 이동이라고 나왔는데 저도 지살이 있거든요. 연재가 지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부분은 그 비식재관인 육친이라고 해야 되나? 육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살에 해당하는지 그거 구분된 것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연지 시살 같은 경우는 뭐 조상과 관련해서 뭐 어릴 적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고 어릴 때부터 뭔가 이별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떠나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의 경우는 그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 시절에는 그 지금처럼 평준화가 아니라 서열화 이렇게 돼서 도시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돼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나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지살이 뭐 예전에 봤을 땐 뭐 지살 말고도 부모님 박하다, 부모랑 인연이 뭐 멀어진다, 뭐 그래서 뭐 부모님이 뭐 일찍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글도 막 보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아걔 굴하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저한테는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원차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학교 때문에 부모님한테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살았었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 군대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 뭐 이렇게까지 해서 막 전국을 이렇게 거의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 아 지살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뭐 군대가 강원도로 발령? 아니 군대가 발령인가? 아니 그 징집 뽑히는 게 저는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심지어 강원도로 갔거든요. 왜냐면 강원도로 그 훈련소를 가면은 무조건 전방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그 전국으로 뿌려진다라고 했는데 강원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참 머리를 긁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어떻게 따지는지. 일단 지지삼합 가지고 십이신사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보자고요. 해묘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다가 그냥 나무나라라고 할게요. 나무나라 친구들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해묘미라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목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국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계절상으로 봄이거든요. 봄의 기운은 겨울에 해수,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할 때 이 해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묘목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미토, 여름의 끝자락에서 마무리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장생지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이 기운이 시작되는 생, 그 다음에 왕, 얘가 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지 얘가 맞나? 생,
왕, 묘지, 병사, 묘, 병사, 묘, 막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해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불나라 애들은, 여름나라 애들은 인, 그러니까 나무의 첫자 글자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국이죠. 금국은 흰색인데 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흰색으로, 왜냐면 표현이 안 돼요. 잘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의 시작은 여름부터 슬슬 그 금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이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신자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금에서부터 수의 기운이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연지 기준으로 할지 일지 기준으로 할지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다시 또 이제 뭐 십이진살에 대해 좀 알아가는 게 많아지면서 그 살이 많더라도 어떻게 보는지 방법을 알면 편하겠네 이러면서 연지 일지 다 볼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 지살이라고 하는 게 일주라고 해야 되나? 일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지에서 만들어지면 일찍부터 이렇게 타양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다른 지방에서 산다랄지, 그 자수성가, 부모님하고 이별을 한다. 그러니까 이별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안 좋은 말로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월지에 해당하는 지살인 경우에는 뭐 잦은 이동,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궁이잖아. 사회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아내랑 불화로, 배우자랑 불화로 이별을 한다랄지, 사고가 생긴다랄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지, 그러니까 일주 자체가 지살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인신사에는 무조건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해일주다,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 일 일주에 지살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다음 무슨 뭐 병인, 갑인, 무인, 그러니까 인으로 끝나는 일주들, 뭐 이런 10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지살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인신사에는 생지고 좌우명은 왕지, 그리고 진술충미는 고지 혹은 묘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생지는 무조건 지살이에요. 생지는 무조건 지살이고, 그다음에 좌오묘유 같은 건 무조건 장성살이 되고, 그다음에 진술충미는 무조건 일주가 화개살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태어난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렇고 일지 자체가 지살이 있는 경우는 자기 재능이나 뭐 이런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많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적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신자진에 해당하는 그런 일지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신으로 끝나는 사람의 그, 그러니까 같은 지사를 가진 그런 같은 지살인 사람하고는 친해지기가 힘들대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살의 위치가 일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일지래, 이제 시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 형제하고는 인연이 안 좋지만 부귀영화를 한대요.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왜냐면 내가 잘 돼서 부모 형제를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극적하게 하긴 돼요. 그러니까 타향사를 뭐 하든 뭐든 요즘에는 교통도 발달해 있는 편이고 그 통신도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따로 살더라도 내가 잘 돼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갖자. 모든 조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식이 일지에 지사를 낳았다, 그러니까 일주가 인신사회로 끝나는 일주다, 그런 경우면 그 자식은 원처학문, 그러니까 저처럼 어릴 적에 학교 때문에 혹은 뭐 배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거나 뭐 멀리 떨어져 살게 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될 수 있겠죠.
뭐 유학을 보낸다랄지 기러기 아빠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보이네. 좀 이 색깔을 진한 색깔로 한번 보이려나? 그냥 그 오행 무시하고 쓸게요. 오행 무시하고 좀 두꺼운 색으로 해야 되나? 네,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속상해요. 저는. 밑에까지 다 지워져 버렸다. 망했다. 자, 보자고요. 너무 진한데. 자, 무진일주라고 보자고요. 무진. 이걸로 했었어야 된 건데. 다시. 자, 이제 잘 보이죠? 무진일주라고 봅시다. 자, 무진일주면 지지가 신자진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또 바보같이 다. 자, 무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기 케이스. 자, 이렇게 되면 지지가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 그게 뭐라고요? 지살이라고요. 근데 신금이니까 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신. 여기에 있는 신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월지, 오른쪽에 있는 건 월지 지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시, 지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케이스별로 생각을 나눠서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월주, 일주, 시주 어느 위치에 있었냐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표현한 거는 뭐냐면, 오행에서 십성이라고 해야 되나? 비식재관이 있잖아요. 비경겁재, 식신, 재성, 상관, 나 뭐라 그러는 거야? 일단 그거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될까? 보면은 이게 토생금이거든요.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식신하고 상관이 되겠죠. 무토가 플러스 양토, 신금도 양금이니까 보면 뭐가 되죠? 얘네들은 식신에 해당하게 되죠. 식상 중에서도 식신. 그러니까 식신지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상지살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왜?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거고 과정이다. 일하는 과정인데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지살일 때 재능에 비해서 뭔가 결과가 초라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돈이 안 되는데 뒤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서글프긴 해요. 근데 이런 특성을 지니더라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 재성지살 같은 경우는 뭔가 결과가 초라한 사람이다 보니까 재물이 결과물인 거잖아요. 뭐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랄지 이런 부분들. 요게 한문들은 안 찾아봤어요. 원래 한문을 없이 만들었어요. 그 전 영상에서는 30분짜리 영상에서 이거 한문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하느라 영상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한문들은. 그래서 돈 욕심이 정말 많은 재성지살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일 거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여기서 관성지살 보자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살, 비자발적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서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뭐 선생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뭐예요? 아이고, 네모로 그리려고 했는데, 요건, 그럼 뭐다? 그 직장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주거가 이동을 하게 된다. 직장이 뭐 발령이니까 직장 근무지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주 이동과 관련된 거고, 관성, 뭐, 내 일하는 거, 뭐, 회사를 다니는데 멀리서 뭔가 사업을 한다랄지, 그러니까 뭐, 해외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해외 출장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동시통역사나 뭐 그런 거 한다라고 하면 해외 출장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상사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원처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마, 이거는 한문을 만들어 봤거든요. 먼 곳에서, 그러니까 멀 원에다가 고처자에다가 이날 인인가? 그리고 인연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성에게 있어서 그 남자가 관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그 남자를 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랑 다른 먼 곳에서 뭐 해외 남자 여행 가서 만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뭐 출장을 가서 뭐 이렇게 인연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런 케이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성지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박랑수, 뭐 노랑연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일단 먼저 보여 편인지살. 편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꼽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했잖아. 공부 기운인데 인성은. 자, 그래서 생각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편인이라고 하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자폐증처럼 혹은 그 과몰입, 자기 거에 대해서 진짜 집중을 너무 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 뱅크이면서 또 남들보다 당연히 더 많이 그 분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창조성을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지살 중에서도 편인에 해당하는 지살 같은 경우는 창조성이 뛰어나고 해당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일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랑연분이란 말이 이게 뭔지 몰라서 한참 고민을 해보다가 원래 제가 찾은 거는 그 한글로만 된 거를 저는 선호해서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이 들어가면 아는 척 하려고 하거나 뭐 내용이 길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내용을 찾으려고 왜 저도 초보자니까 쉬운 내용을 찾으려고 한글 위주로 된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시 또 검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상 준비하는 데만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찍는 것만 지금 한 1시간 걸리고 한 5시간 정도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노랑 연분이라 노랑이라고 된 게 늙은 사내더라고요. 그 노랑 연분 이게 결국엔 그럼 뭐지? 늙은 남자랑 뭐 연이 된다라는 건가? 아니면 나이 든 사내한테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가? 이게 공부니까 인성이 공부고 문서고 재능이고 막 이런 거니까 뭐지? 항상 고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아니면 묘술합처럼 묘술합이 원래 보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사람하고의 그 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은교인가? 그거 영화 맞나? 그거 얘기하면서 그런 관계 그런 영상도 봤던 기억이 나요. 공부를 막 하면서. 그래서 노랑연분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하고 혹시 뭔가 이렇게 썸을 타거나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돼요. 참견을 잘하고 뭐 이런 사치, 낭비 이런 성향이 있다. 뭐 그렇고 참견을 잘한다든지 이런 성향들이 이 지살이라고 하는 게 이 얘네들의 시작하는 시기라고 해서 앞장서서 시작하는 거, 뭐 리더적인 기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잘난 척을 하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성향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살이 행여살이고 뭐 행여라는 말 행여승 할 때 이게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인가? 그다음 초대살은 아마도 누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그러니까 뭐 직장에 발령이 난 것도 어찌 보면 초대를 받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작살은 시작을 하는 거고 지배살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 자발적이 아닌 형태라서 지배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점에서 부산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그거는 누군가한테 지배를 받아서 회사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자발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평소 계획했던 일을 추진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을 해놨던 거. 그러니까 이 지살이라고 하는 게 액의 기운이라고 하나? 그런 게 그 흉화의 기운?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변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일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지살이 행운으로 들어온다. 뭐 대운이랄지 세운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대운 같은 경우는 10년짜리고 뭐 세운 같은 경우 1년짜리인데 대운은 뭐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체감하다 보면 느끼는 걸 테고 세운에서 오는 거는 그냥 세운도 어찌 보면 1년마다니까 잠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세운에서 들어왔다. 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계획했던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때 뭐 직종이랄지 뭐 이런 거 바꾼다라고 하면 지살이 비자발적 이동이라 했잖아요. 회사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 내 일 때문에 이동하는 걸 떠올려 보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 가끔 보면 취미 카페나 뭐 이런 거 동호회 같은 거 다 가입하셔갖고 그 영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친목 이렇게 하면서 가서 계약서 하나 쓰고 뭐 이런 형태로도 하시더라고요. 그 상당히 이동성이 강한 형태의 직업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하나의 사무소에 있어서 오는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가만히 앉아서 보험 사업, 영업 사업을 하는 거랑은 다르게 어찌 보면 공격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내가 이동성을 좀 확대시킨 걸 테고 그리고 뭐 통역이랄지 아니면 뭐 무역 상사맨 뭐 이런 것들 다 무역하는 이런 업종들 그리고 광고 홍보 같은 경우도 막 널리 막 퍼지게 이리저리 사람들 미팅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살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업상대체, 물상대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별도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는 그 학교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나왔고 뭐 사주 같은 경우 자녀 사주를 보면서 막 유학을 보내라 뭐 금기운인 캐나다 미국 이제 북미 쪽을 보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 속에 나온 부분을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화를 시킬지에 대한 계획들을 어느 정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명리를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방접종, 일기예보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살이 들어왔는데 내가 변화를 주기 싫다. 만약에 직장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뭔가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 뭔가 하나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집을 뭐 만약에 뭐 쉽게 이사하기 좋은 원룸이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다른 뭐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집 구조를 바꾸는 건도 지사를 살짝 이용하는 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안방을 쓰다가 뭐 가족 중에 누구랑 바꿔서 뭐 작은 방을 쓰러 간다랄지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지살이 세운에 들어왔을 때 뭐 해외 여행을 간다랄지 아니면 뭐 잠깐 동안에 뭐 어학연수 뭐 그런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십이신달류를 공부하면서 점점 내용이 길어지고 많아지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 저도 어버버하게 되고 좀 머뭇거려들게 돼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뭐라 그럴까 제가 만드는 영상은 여러분랑 똑같은 초보예요. 초보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라는 용도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 저 역시 이거 만들면서 공부도 하고 삽질하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볼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 효과가 있어요. 강제로 저를 공부하는 상황에 억지로 놓아두는 그런 구조예요. 저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늘 조심하시고 명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나온 데서 운동은 꼭 해라라고 얘기.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준비 때가 왔을 때 내 행운이 왔을 때까지 버틸려면 운동을 하고 몸을 먼저 케어를 하고 이런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잔소리 같아서 좀 듣기 싫겠지만 화이팅 해보자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